자, 이어서하겠습니다. 34페이지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조금 소음이 좀 있었죠? 이제 소음이 이제 없을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34페이지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 건설 지원이다 보면 됩니다. 민간 임대주택도 주택입니다. 주택. 그래서 건축하는 따로 절차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30개 이상 집이 나올 때는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30호 미만 나올 때는 건축법에 건축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절차는 없고 건설편은 건설 지원만 있다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건설할 때 보시면은 그게 첫 번째 나가서 말씀드리고요. 민간 임대주택이 대단위로 탄생이 된다. 그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택지, 땅 확보, 이것이 이제 아주 힘든데, 그래서 민간 택지 매입이 좀 힘듭니다. 이것은 뭐 당장 수익이 안 나오죠. 10년 뒤에 또는 8년 뒤에, 종전에는 8년이고 지금 10년인데 그 기간 끝나야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수익이 안 나오니까 택지 값이 너무 비싸면 매입이 안 돼요. 그래서 공공용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가 확보한 토지가 있으면 건설 임대사업자한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랍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국가, 지방 또는요 재배공사 잘합니다. 그런데 기타 뭐 철도공사라든지 뭐 한국전력 등의 땅을 내어놓을 리가 잘 없어.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하고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는 3% 이상을 임대사업자한테 공급하여야 한다. 이게 엄으로 부여합니다. 이때 질끔질끔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2개 이상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15만 제곱미터 이상 되게 공급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3% 안 채워도 1%만 넘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3% 이상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5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을 이렇게 막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1%만 돼도 되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럼 이가 또 단서 조항이니까 상세한 사항들은 다시 또 요약서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땅들을 공급받죠. 그러면 이걸 줄 때 싸게 줍니다. 근데 이걸 전매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전매 못 합니다. 이런 땅을 공급받은 데는요, 전매도 못할 뿐만 아니고 빨리 착수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다시 땅을 뺏어갑니다.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하려고 주택을 건설을 했는데 이게 잘 안 팔려.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요, 이 장기 일반 공공지원, 즉 10년 이상 임대사업자한테 몽땅 이렇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몽땅 주고 좀 싸게 주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실제 행위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죠? 100세대 이상 주택을 지을 때 간선시설 설치해준다. 그런데 규모를 불문하고 민간 임대주택 이 인근에 또 탄생이 되어지네. 그러면 그쪽 가서 먼저 간선시설 깔아준다 라는 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 사항인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나올 때는 특혜를 줍니다. 뭐냐? 건용청 특혜를 줍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한 실제 기준 상한선 이걸 무시하고 법에 있는 최대 허용 상한선까지 허용을 해준다 라는 말입니다. 자, 청수 아파트는 없고 다세대와 연립을 지을 때 4개청이죠. 근데 이것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나올 때는 5개청 5층까지 주택을 깔게 해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연립 자체도와 유사하게 혜택을 줍니다. 청수에서는요. 또 복합주택일 때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50% 이상 차지할 때 안에서 이런 식의 혜택을 같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용이 되어지면 더 많은 주택의 건설이 되어집니다. 그걸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을 또 다시 공공기여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까지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통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밑에 사항 이게 더 중요하죠. 수용사항입니다. 수용사용. 여러분들 보실 때 수용이란 것은요, 공공사업자한테만 부여하는 그런 특례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수용권을 주지 않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민간 임대사업입니다. 월세 받는 사업자입니다. 수용권을 못 줍니다. 못 주지만은요, 보시면은 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평수 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지을 목적에서 해당 토지를 80% 이상 확보, 사용권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알바키들이 퍼져 있어. 이것들은 사업을 못할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시도지사한테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공익사업자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공익사업자 지정 처분을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니고 그 이후에
그 대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얻으면 이때부터 사업 인증으로 간주해서 수용권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포션들 시험에 잘 뜨니까 보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중심이 되는 촉진지구, 거대한 촉진지구가 나오죠.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양 아파트도 나오고 상가도 나옵니다. 근데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근데 요 면적이 좀 커야 돼. 그래서 일단은 요 최소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역세권 등은 300평 정도의 1,000제곱미터만 되어도 되겠다.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이런 것이 나올 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 그 서울시라든지 보시면 역세권에서 좁은 땅에서 좀 더 건물을 높게 또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계획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바로 요것을 만다 보면 됩니다. 자, 도시지역 안에서는 최소한 5,000제곱미터 필요하고 도시와 붙어있는 인접장소는 2만이 필요합니다. 왜? 인접장소는요, 그 인근 편의점 등은 있겠지만 큰 시설을 이용하려면 안으로 또 와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도시와 인접이 붙어있다 2만. 근데 도시 외에 저 멀리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심지에 나오기가 멉니다. 그 속에도 좀 더 무슨 뭐 식당, 무슨 뭐 병원 등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10만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 면적 기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안에 보시면 뭐 분양 아파트도 있고 일반적인 임대 아파트도 있는데 이것이 공공지원이 반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토지 있어요. 상가시설부터 해가지고 이 토지 중에서 주택이 아닌 시설이 50% 초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파는 땅 중에서 반 이상은 주택을 지어야 되지 주택이 아닌 시설이 50% 초과하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상업 기능이 너무 크면 안 되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거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하시고요. 이 지정 절차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해서 발표 고시합니다. 만 아시고. 근데 요겁니다. 심의 부분 잘 보세요. 심의 부분. 이런 식의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요 심의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주거지역 안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지구 지정할 때는요, 요 심의 안 하고 지정할 수 있다. 3만 평 안 되는 그런 식의 촉진지구는 심의 생략하고 바로 빠르게 할 수 있다. 이 말도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나머지 지정 특례 요구도 나올 상이 아니니까 넘어가세요. 지정 해제 이것이 또 중요하죠. 촉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럼 효과가 여기 위에 보시면 대충 나와 있습니다. 마음대로 개발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묻고 났는데 이것이 2년 되어도 이 개발할 계획, 지구 계획을 여기 준비해가지고 승인 신청은 또 못하고 있어. 그러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종전으로 환원시켜버립니다.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지정했어. 딱 그 투기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전 되어도 이 계획의 확정도 아니고 승인 신청도 못하고 있어. 그럼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항상 어떠한 날 그 다음 날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고도 있고 이건 안 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주십시오. 자, 촉진지구 지정했죠. 그러면 시행자를 또 결정을 합니다. 요 시행자들이 앞으로 개발할 계획, 지구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또 받게 됩니다. 지정해 보시면 일단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또 여기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이들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못합니다. 그거는 임대사업자가 할 몫이겠죠. 그래서 대지만 닦는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가 중요합니다. 국공유지 빼고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또 변경사항 보시면 넘어가시고 요 밑에 지구 지정 제한 이것도 중요하죠. 위에 있는 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지구 지정을 제한해서 지구 지정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보이죠? 50%를 소유하면 지가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50% 소유 못했다. 그러면 땅 면적의 50% 소유자의 동의받으면 자기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한을 한 자를 우선적 시행자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딱 뜹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자,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시면 35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의 특례 딱 되어 있죠. 이것도 첫 번째 문제가 좀 의미가 좀 좋은 사항이고 세 번째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촉진지구, 우리가 토지를 지원해 줍니다. 도심지 안에서 큰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심지 인근에 그린벨트 안에서 많이 정해주는데 이걸 위해서는요, 그린벨트 개발 지역을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앞으로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판단해서 입안을 해제 입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그린벨트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런데어도 이 시행자들이 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이건 결정받고 고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종전 그린벨트로 환식해버려 토큰지구를 해제를 해버린다. 이는 업무상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간임대 사업하겠다라고 억지로 시 안에서 또 시 밖에서 개발 안 되는 땅들을 개발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어도 개발 계획 수립을 못해, 또 결정도 못해. 그러면 다시 원복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요, 뭐 필요 없고 토지 등의 수용 사용되어 있죠. 촉진지구 시행자들한테는요, 이제 공공사업자 지위를 또 부여합니다. 그래서 촉진지구 지정 고시한 날부터 사업인증으로 간주해서 근데 민간이기 때문에 수용권은 주긴 주는데 일단의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알박이 자한테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근데 혹시나 이 사업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시행할 때는 이 동의 요건 필요 없이 수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